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날, 1시 17분이네요. 시간 볼까요? 자, 16일, 오후, 1시 17분이네요. 자, 일단 연구소에, 제가 오늘 좀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가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자료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가장 큰 판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축제만 즐겨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쵸? 자, 지난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해법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초전도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결과물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제 개인 채널인데요. 예, 개인 채널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달 전이죠. 원익펜이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자, 반드시 매수, 이슈, 심리 요약, 이렇게 있죠. 봅시다.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자, 제가 영상을 볼게요. 찍으면서는 자, 과거를 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 수 있겠죠. 자,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사야 됩니다. 자,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라고 하죠. 한번 볼게요. 자, 신성델타테크부터. TNE, 그쵸?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자,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자, 들리시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자, 반드시, 이 급락, 첫 급락에는, 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자, 오늘 이 주제도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신성델타테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때 계속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로도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자, 시장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산업, 그리고 뭐죠?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았다. 자, 이때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확률 게임에서 손실률을 0으로 만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 지금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해법이 가장 중요하죠. 해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신다라고 해서 오랜만에 찍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초전도체라 함은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뜻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물체들이 붙게 되는 현상이 전도체의 특성이에요. 근데 초라고 한다는 거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한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우주선을 탔죠. 자, 우주선을 타면 물건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뜨죠. 중력의 저항을 어떻게? 0으로 만들잖아요. 자, 이거와 똑같은 거.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 근데 상온 마이너스 194도 이때 갔을 때도 가능하더라. 자, 근데 이때는 수은이라는 금속을 사용했고 이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테스트가 일어나냐면 황산납, 황산납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보고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제가 한번 쳐볼도록 할 황산납. 자, 뭐라고 뜹니까? 자, 인터넷을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상온의 초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이게 넘었죠. 9월 초라고 했는데도 지금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초전도각해 LK99 제도 시연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어렵다. 자, 퀀텀 에너지 샘플 교차다. 자, 요게 논란을 일으킨 게 1991년도라는 거죠. 자, 결국은 뭐가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결론은 황산납에 대한 재료가 어려웠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네. 이 황산납이 이미 시연 재료로 납품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산납 납품 업체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70% 보유한 상장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상장사가 기존의 테스트를 이 황산납을 납품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세대나 이런 데서 똑같은 환경 194도에서 해봤더니 안 됐다라고 나오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은 황산납 생산하는 기업 몇 개가 뜰 거예요. 그쪽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황산납도.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X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간이 9월 초면은 나온다고 한 게 연기가 돼버린 거죠. 그 이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퀀텀 에너지와 교차 샘플을 이쪽에 보낸 이 기업 비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지분의 70%를 들고 있는 이 상장 기업이 있는데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1,000억도 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기사로 나올 겁니다. 기사로 나올 거고 이 결과물에 대한 지금 연세대 명지대에서 똑같이 해봤더니 아니었다. 이거는 지금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고 황산납도 이쪽의 거를 샘플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비상장 기업, 황산납 기업 지분을 들고 있는 누구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더 벨이라고 하는 기사를 다루는 HTS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점으로 10번을 갈 겁니다. 점으로 10번. 아시죠? 왜? 이걸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얘네들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황산납은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 비상장 기업 그리고 이 기업으로부터 황산납을 많이 제공받지 못하다 보니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불순물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시죠? 더 부각이 되겠죠. 자, 점으로 10번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자, 010-6227-8706으로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황산납 업체 한 군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기 황산납 기업 한 군데. 요거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지금 형성돼 있죠.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토요일 오늘이죠. 신성 델타테크 분석 가격 변동일. 예, 이거를 막 연구소에 나와서 좀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데 자,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때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황산납으로 2라운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무조건 빠질 거니까. 네, 요건 아셔야 돼요. 자,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자,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20년 동안 지분법을 반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누구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죠. 지분이 얼마나 많냐의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20년 동안 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을 좀 알아봤어요. 대략 17개 기업이 선정이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7배의 법칙을 넘지 못하더라. 그리고 가격의 그 어느 날짜 방탄소년단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기업만 DPC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 하이브가 비상장이었고 캐피탈사가 있었고 캐피탈사의 지분을 보유한 DPC가 있었는데 정확히 한 예로 어떻게 됐냐 7배를 넘지 못하더라. 7배를 넘으면 대주주의 매도가 흘러나오더라.
고목 델타가 계속 팔잖아. 왜? 왜일까요? 이 부분을 넘기지 못한다가 아니야. 넘기려고 하면 자꾸 때려 맞는다. 어떤 악재라도 내보내면서. 그 이유가 20년간 이 수급을 이끌었던 게 기업이 아니라고. 누구? 수급의 주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는데 아무리 큰 재를 가진다고 해도 그 누군가는 이 상승률에 동참을 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쵸?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들도 이 데이터를 분명히 반영을 했을 거라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 7배를 넘지 못하고 자꾸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근데 자, 그 자료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아까 그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시게 되면 뭐라고? 그냥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어차피 2라운드를 준비할 거니까. 그죠? 황산납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자료 다 보내드릴 텐데 왜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주거든요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과거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종목만 하다가 주식을 끝나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향후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쵸? 황산납도 똑같죠. 만약에 점으로 10번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응? 한 2번 오르면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의미야. 앞으로 시장을 길게 보자고. 오늘만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자, 제가 그래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로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판을 알았고 시장 그리고 산업 업종 종목 이것도 얘기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왜 그랬냐면 초전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릴 때는 소위 말해서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한 20%뜬 가격에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단기 거래로 끊어야지. 제가 과거에 1,000억 정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대략 저라도 여기서는 한 2, 30억밖에 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자, 단기 거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질까?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핵심이에요. 풀어야 될 문제고. 왜? 사실 초전도체라는 게 뉴스에서 떠들고 경제방송에서 떠드니까 그런 게 있구나. 또는 여기에 이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주가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안 본다. 왜 안 볼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고공행진할 때 아닌가요? 계속 오를 때. 왜? 초전도체라는 게 TV를 봐도 너무 어려웠거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보지 말자. 우러가는 우상향하는 테마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선수들은 제가 여기 영상 찍어 드릴 때도 긍정, 부정 오가죠. 이 뜻은 뭐다? 긍정과 부정이 오가면 즉 긍정의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오를 거고 부정의 소식이 나올 때는 빠질 거잖아. 근데 결론은 결과물이 언제 나온다고 했어? 이때 8월 초순인데 9월 초돼야 결과물이 나온대. 똑같은 사실을 반복하는데 명지대는 기다. 여긴 아니다. 미국 뭐 독일은 기다. 일본은 아니다. 중국은 기다. 계속 나오다가 오죽하면 미국의 한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에선 뭐 말 한마디를 갖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했던 말이 100% 초전도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리고 뭐 아니라고 볼 확률이 아주 작아. 똑같은 말이지.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시장의 판이 결국은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하겠구나. 계속 여기서 나오잖아. 축제 즐기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위험 종목 지정되면서 X 트레이딩만 하자. 그러면서 초전도 학회 있었죠. 여러분들은 또 초전도 학회 비공개 간담회 결과물이 나올 거다. 비공개 간담회인데 왜 결과물이 나옵니까? 긍정의 학자들과 부정의 학자들이 논의라는 건데. 정치도 그러잖아요. 비공개 회의. 결과는 언제 나온다? 요렇게 요런 의견들이 있었다. 끝. 결과는 안 나오지.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판이 뭐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가격 법칙은 넘길 수 없다. 매번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의 부분이 와 있잖아요. 그쵸? 요런 단발성 이슈가 분명 있죠.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그쵸? 주가에 대한 부분을 상방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변동률 2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상단과 하단 분명히 가격 조정이 바뀝니다. 그대로만 행동하셔야 되고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올라가는 모멘텀인가 단기로 끊어쳐야 되는 모멘텀인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 그럴까? 종목만 봤으니까. 지금 이 종목이 고가의 18%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죠. 정확히. 서남이라는 종목이 국채과제 선정된다고 해서. 그쵸?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 볼까요? 자, 뭐 아까 사실 이 영상을 어그로가 세지 않으면 보지 않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2일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 자, 내용 보게 되면 자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날 오르는 날이에요. 자, 볼게요. 어, 이 저지 요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자, 지금 좀 퀀텀 크게 에너지 키워볼게요, 지분을 소리. 보유한 이때도 설명을 파이팅, 해요. 파이팅이라고는 제가 매번 11% 말씀드립니다. 46,700원이 제가 있던데 이러면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스톱 말이 놓치세요. 오늘 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이렇게 주세요. 움직일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황산 이때도 황산남 나옵니다. 강도에 대한 부분과 황산나무냐면 변동성 플레이어, 어. 초전도든 뭐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 말했죠. 자, 여기서부터 듣고 갈게요. 아니야, 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정도에는 분명히 단기 반등이 올 수 있다. 자, 지금 단기 반등 온다고 했죠? 46,700원이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다 맞췄죠. 왜? 가격의 상단과 하단은 20년 동안의 어떤 지분법이, 자, 지금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에 보유한 계속 신성 델타 T 그날 이렇게 해서 당일날 단기 보여주세요. 반등은 자, 나올 그리고 거다. 자료집을 링크 보내드리면서 할 거 자, 결국은 종목만 보고 얼마로 거래했기 끝나죠, 때문에 이날? 어떤 거를 네, 피할 수 5% 있는 10%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오르죠. 감안하고 영상을 투자하면 찍는데 틀리마 그렇죠? 자, 상승에 1%에서 대한 움직였을 때 이 그리고 저지 요소가 되고 끝날 있구나라고 때는 거의 보고 10% 오르죠. 있는데 제가 자, 20년 왜 제가 이날 오른다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쵸?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부벽이 20년 동안 데이터는 수렴의 과정과 상승폭에 대한 제한, 하단폭에 대한 가격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그 날짜가 팩트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었다? 황산납. 이 비상장 업체의 황산납이 아닌 다른 업체의 황산납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연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 어떠한 이벤트도 결국은 낼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이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자, 18.34%. 자,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꾸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냥 초전도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점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20년 동안의 데이터 17개 기업들도 절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 있었던 지금 뭐 특수관계인 중에 고목델타 그리고 현재 최대 주주 분명히 지분 매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 ST라고 하는 자회사 상장권을 등장시킨 이유가 과거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률이 결과물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면 차익 물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밴드는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회사를 등장시켰다 이겁니다. DPC라는 업체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스틱 인베스트를 상장시킬 거다라는 말을 했고 똑같아요.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들도 이 자료,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하고 대주주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왜? 이 대주주도 각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되시죠? 왜 여러분만 다른 길을 가려고 하시죠? 그럼 안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황산납 보내주세요. 자, 이 가격 그리고 이건 뭐 점으로 10번 갈 거예요. 자, 지금 지연된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아시죠? 자, 일단 이 두 자료 황산납 기업 한 군데 그리고 토요일 신성 델타테크 분석 가격 변동 이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되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제를 즐길 땐 즐기라고 했고 경기할 땐 경기하라고 했고 기대감이 있을 땐 기대감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자, 요것도 만일에 그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바로 이런 뭐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퀀텀 에너지 샘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반드시 다룰 겁니다. 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3분 이상은 빨리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도 나름 여의도에서 한 획을 그었던 20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 신선데이터테크는 제가 수번 넘게 기업 CFO를 초청해서 과거에 이 기업이 그 2차전지 통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IR을 통해서도 그리고 탐방을 통해서도 많이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차익 물량이 나올 거냐 하면 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암을 치료하는 기업이 삼상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된다? 결과물을 동반할 때는 결과물이 한 이쯤에서 나와요, 보통. 그러면 차익 물량이 나와요. 왜 그럴까? 모두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시간을 몰라. 그러면 결과물 나올 때 팔자가 저희 여의도에서 처음 제가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든 이런 애들한테 가르쳤던 첫 번째 원칙이고요. 왜? 언제가 고봉인지는 모른다. 근데 이미 데이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바운드링, 큰 바운드링만 좀 노리고 그리고 나선 결과물이 나올 땐 때리면서 거래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실적이 좋다, 좋다 소문 나는데 실제로 실적이 딱 좋게 나오면 딱 선반영해서 빠지죠. 근데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이 안 좋아 안 좋아 딱 나왔더니 자 바닥을 찍었다. 실적이 바닥이야.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경우 있죠. 자,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거 텔레그램 방 잠깐 소개시켜 드리게 할 건데 그 전에 주식시장의 게임의 룰을 자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이 안 좋죠, 제가.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제 영상 올라갈 때 알 수 있을 거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람을 좀 느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의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10% 하락했다가 보합까지 올라오면 10% 수익이죠. 10% 오르는 종목을 20% 이렇게 추가 상승 나오면 이것도 10%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전자를 좋아한다, 후자를 좋아한다, 후자를 좋아한다는 거지. 어차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할 것 없는데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꼭 요것만 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 남기는 거 보면 500% 오를 수 있고 점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이너스 60%도 감내하겠다. 무슨 똥꼬집입니까 이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점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뭐 좋아 좋아 뭐 어떤 30조 100조를 가진 사람이 그냥 뭐 그냥 사버린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제가 이걸 모를까? 예? 모를까요? 제가 제일 빨리 할 것 같은데 순응할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죠? 자, 그건 텔레그램 방에서부터 문자로 제가 다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붙어야 된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겠냐고. 그쵸? 자, 그런 법입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 수급이 발생될 때는 단기로 변동성 거래만 해라. 이 뜻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텔레그램 한번 보면서 갈 텐데 어떤 주제냐?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봐라. 자, 이 뜻은 뭐냐? 신성델타테크가 누굴 참조할 수 있습니까? 참조할 자료가 뭐가 있어요? 자, 종목까지 찾았다고 칩시다. 거꾸로. 누굴 봅니까? 업종? 초전도체 업종이 있나? 얘가 걔 아닌가? 자, 그럼 산업. 무슨 산업? 초전도체 산업이 있어? 없지. 그니까 여기서부터가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가지고 근데 결론은 뭐다? 나중에 만일 저가 없었으면 실패할 확률이 커. 왜? 한마디로 말해서 둥둥 떠다니는 이게 뭐
큰 바다에서 뭔가 둥둥 떠다니니까 또는 물고기니까 왔다 해서 가까이 가서 있었더니 이게 상어인지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 고기인지 모르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최소한 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피해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그쵸?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자, 시장이라는 걸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국내 시장은 뭐 물론 봐야겠지만 지금 금요일에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네, 나스닥 시장이 하락했죠. 자, 하락한 게 기술주의 하락이었죠. 애플, 뭐 TSMC 이게 컸어요. TSMC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어떤 경기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을 해서 야야 너네 그만 좀 있다 발주하자 이 말이 나오니까 바로 반도체 애플 그리고 휴대폰 업체 이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왔죠. 자,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점검하고 다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요거는 세부적인 부분이고 아무래도 요새 그 제롬 파월의 이입이 가장 중요하죠. 뭐 연준에서 뭐 인플레이션 2%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즉 돈을 풀어놓은 걸 다시 죄버릴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서 경계심 가져야지. 네, 실업률 증가됐다. 자 실업률이 증가됐고 경기를 안 좋게 봐야지. 상쇄 왜 돈을 쥐어버리려고 했는데 못하게끔 만드는 악재 발생.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실업률 그 증가됐다고 하면 악재 아니에요? 말했잖아. 경기 너무 인플레이션 뭘까 물가 상승 경기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눌러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업률이 증가됐대. 무슨 뜻이지? 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업자들이 많아졌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은 박스. 알았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산업을 보는 거야. 자, 산업은 어떤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산업은 뭐였다? 그쵸. 반도체, 여기서 뭐? AI 반도체. 왜? 자, 말씀드릴게. 시장에 화두가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입니까? 아닙니다.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입니까? 아닙니다. 뭐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뭐 하는 업체입니까? AI 칩 반도체. 즉 AI죠. 구글. 구글 뭐 하는 업체입니까? 쉽게 검색 플러스 유튜브. AI죠. 여러분들이 동영상 찾게 되면 쭉 해서 동영상 찾아주죠. 그다음 알파벳. 알파고 이세돌과 바둑 대결하죠. 로봇, 인공지능, AI. 자, 뭐가 나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AI 산업. 자, 여기까지 알았다 이거야. 3번은 업종. AI 업종도 여러 가지가 있지. 로봇 업종, 인공지능, 뭐? 그쵸? 챗봇 업종. 또 뭐가 있어요? 예, 그쵸? AI 진단 업종. 자, 이렇게 나눕시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씩 보고 할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업종 파악하기가 끝나게 되면 적어도 2배에서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신성 델타 테크 해야 될 날짜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헤매는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로봇을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뭐 5, 6조짜리가 어떻게 됐다? 여기서부터 2배 올랐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로봇 그리고 기타 주변에 있는 유진 로봇 청소기 그죠? 자동 분리와 로봇 그래도 이렇게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에 빠져 있는 동안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아까 반도체 AI 엔비디아 한미 반도체 그죠? 이 큰 종목 조 단위가 넘는 종목도 몇 프로 올랐다? 이 구간대 30% 넘게 올랐다. 하나마이크로 그죠? 이렇게 올랐죠? 설령 삼성전자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6% 오르고 요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 9% 올랐다는 건 어떤 뜻이다? 이거는 한 30% 올랐다고 봐야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
이 판때기를 여러분들 계속 반대로 갔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이런다. 자, 빠졌던 업종은 뭐야? 에코프로. 왜 빠졌을까? 9월 1일 공매도 펀드 ETF 발생. 그쵸? 그리고 니켈 값, 광산, 그리고 리튬 값, 국제 하락. 제가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하세요.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사무실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 판때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신 분 있어요? 자, 뭐냐? 산업까지 아는데 계속 종목만 바라보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과 산업이 어느 쪽으로 위치되어 있는지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여기 헤맬 동안 5조, 6조짜리 기업들이 2배 오르고,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들, AI, 또 진단기기도 한번 볼까? 아까 진단기기 얘기도 했지. 어차피 AI 진단기기야. 자, 사람 대신. 자, 요것도 시가총액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요 부분에 특수하게 여러분들 지금 신성델타테크 헤맬 때 몇 배 올랐다? 거의 80%. 3, 4조, 5조짜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판때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말씀드렸다. 자, 시장 봤지? 산업, 업종. 여기서 종목을 뭘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10배까지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제가 1,000억으로 운영할 때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수익이고 더 가는 것도 수익이다. 왜 이것만 추종을 하느냐?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가 않아. 예. 신입들 들어오게 되면 펀드 매니저 애들 아무리 말해도 이것만 좋아해. 그리고 또 기업 탐방을 보내놓으면 꼭 그렇습니다. 바이오 좋은 거 하나 골라왔다고 해서 주가 이렇게 오르면 역시 하면서 어깨 등등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암젠, 길리어드, 머크 이런 애들도 임상 실패했다는 말이 막 나온다고 쳐. 그럼 당연히 바이오 업종은 빠질 거야. 그리고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게 되면 바이오 업체는 돈이 없잖아. 돈 빌릴 데가 없다고. 그쵸? 얘네들은 금리 인상하면 직격탄이라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잖아. 주가는 좋겠다, 나쁘겠다? 왜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안 좋지. 그쵸?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바이오도 업종이 안 좋아지는구나. 때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버티는 거야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증명을 왜 하려고 하지? 나가면서까지 그럽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선배님. 무조건 올 거라. 지금 몇 년이야? 5, 6년 지났는데도 걔 그 말만 하고 떠다닌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희는 1년마다 평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여러분들 언젠가 급하게 돈을 쓸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적금인가? 예금인가? 보험인가? 아니지. 주식이잖아. 근데 손실권에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면 어떡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내가 머문 자리는 어떻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수익권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신성델타테크도 중요하지만 신성델타테크는 뭐 중요한 게 딱 하나 아닌가? 계속 제가 다루긴 하겠지만 대응이죠, 대응. 그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그냥 황산이라고 보내세요. 황산당. 라고 보내면 제가 토요일 오늘 정리했던 가격, 시나리오, 20년치 그리고 이 황산납 기업 한 군데 이게 점으로 10번 간다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기사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부터 점으로 갈 거예요.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빨리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래.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변동성 거래, 주식 수는 늘리지 말고 수익 난 걸로 아까 산업별 이동할 때마다 계속 사면서 5%씩만 사는 거야. 주가 플랫할 때. 결국은 움직일 때는 따라 붙으려고 하는데 왜? 이 사이클도 큰 거야. 날짜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쵸? 산업만 잘 읽어도 된다. 종목.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초청해 드릴게요. 공부가 되는 방이고 제가 어차피 이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구소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뭐 증권, 은행, 연기금 이런 애들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를 잘 못하나 봐요. 이유는 분석은 잘하지만 실제로 펀드 매니저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은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악재를 받아들이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장을 맡고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고 시장의 분위기 큰 판을 좀 주면 큰 종목들이죠. 신성델타 그 말고 뭐 레인보 로보틱스든 뭐 셀트리온이면 셀트리온 몇십 조에 대한 이런 그룹 그쵸? 어떤 산업 이런 거 포트폴리오 제공해 드리면 그쪽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섹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할 거니까요. 텔레그램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간단히 볼까요? 아미코젠 뭐 이런 거 시설 자금줄 유무상 증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아미코젠을 보면서 최근 바이오 종목들의 증자 이슈로 급락이 나온다는 점은 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입니다. 즉 돌아가면서 유증기수가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미코젠 바이오 업체죠. 자 이렇게 급락 나오죠. 이 전에 나왔던 게 뭐다? 매드팩트 매드 제가 잘 못 쳐요 이 타자를. 자, 매드팩트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역시나 이것도 급락이 나왔었죠. 유상증자 이슈. 이 바이오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야. 왜? 어차피 100개 중에 90개 기업은 똑같이 자금난이 있거든. 그쵸?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연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 바이오 업종은 조금 피해서 가라. 한두 개 움직이는 거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아니 이왕이면 그 어떤 그 판에서 자 뭐 복숭아 나무라고 합시다. 복숭아 많이 열린 데 가갖고 따먹어야지. 왜 저 위에 나무가 있으면 하나 달린 거 따먹으려고 해서 무리수를 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다치는 건데. 그쵸? 옆에 주위에 다 달려있는 걸 먹으려고 해야지. 쉽게 갑시다. 쉽게. 아시죠? 이거 나왔잖아. 오늘은 설남 STX 전략대로 다들 해피 모드 아니냐. 자 이거 여기까지 보고 가시죠. 쭉쭉 뭐 빈살 많이 온다 요새 뭐 66조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재료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올려드리기만 하고 여기 뭐 본인들 수익 난 거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선암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SX 인생 역전 자 이거 자 어제 신성델타 급등 맞췄고 선암 공식 그대로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선암을 자 봅시다. 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선암이란 게 국채과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었었어요 이날. 근데 이게 상한가를 들어갔지. 예, 그래서 맞췄죠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 자, 시장보다는 뭐 3분 정도는 제가 빨리 이거 룬이 나오죠 아까 AI. 자 10일 전부터 귀가 터져라 이야기한 진단 AI 이런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뭐 나오고 물가가 이렇다. 뭐 시장에서 돌아가는 정보들 여러분들 뭐 꼭 HTS에서 급등하는 것만 골라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끊은 테마주 시장이 어떻게 되고 개인적인 의견 초전도체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자 어차피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의 웬만한 이슈들은 굵직한 이슈들은 다 다룰 거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자 황산납 이라고 보내주세요. 아마도 제가 그 썸네일에는 조금 더 아까 뭐 수정을 좀 한 부분도 있지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않고 나중에 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참고하십시오.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마도 12월 24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구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각 금융기관, 연기금 얘네들은 지금 외국인이 자금이 크죠. 얘네들과 어떤 뭐랄까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연기금이나 이런 은행, 증권, PB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시장의 업종을 구분하고 이쪽을 선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외생적인 변수 그리고 내생적인 변수를 이렇게 고려해서
보내드려요. 심리 게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뭐 아무래도 좀 취약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24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이때까지가 아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희 연구소도 아마 내년 되면 자체 펀드 그리고 금융기관의 펀드를 운영할 것 같아요. 예. 자, 그 전까지는 자 1,000만 원을 5천만 원, 5천만 원을 아니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이런 신성 델타 테크를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자, 뭐다? 이렇게 뭐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땐 해야죠. 해야 되고. 근데 다만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의 솔팅을 통해서 뭐 최근 산업은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잠깐 이 초전도체 테마가 왔었죠. 그때 당시에 뭐 대여섯 배씩 올랐고 얘네들은 빠졌죠. 최근엔 뭐 올랐어요? 반도체, AI, 그 다음에 로봇, AI. 자, 이런 순환매. 이 업종의 순환매에만 투자를 해도 아주 쉽게 5배의 수익은 낼 수 있다. 1,000억을 운영했던 저도 이 2배, 3배의 수익은 꾸준히 냈었던 이유. 이걸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뭐 말만 들어서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황산납 뭐 또는 프로젝트라고 뭐 주위에 만일에 지인분들 중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분들도 한번 보내보라고 하세요. 예, 그분들도 본인의 전화번호로 보내보라고 하세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고 12월 24일까지 한번 가볍게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로만 해더라도 수익이 나더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